락토페린이 락토와 페린이 합쳐진 말이에요. 락토는 우유, 페린은 철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유에 있는 철분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띄어서 붉은 단백질이라고도 하거든요. 근데 이 성분이 주로 초유나 모유에 굉장히 높은 농도로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첫 영양 성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. 김미라 씨가 암투병 이후에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참 많다고 하셨는데 락토페린이 김미라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? 그럼요. 염증과 지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락토페린이라고 생각합니다. 락토페린은 철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철분은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지만 사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번식하는 데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이때 락토페린이 이 몸속에 철분을 끌어와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철분과 결합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죠. 세균의 먹이가 사라지는 거네요. 그렇죠. 네,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실험을 준비를 했어요. 요게 막대 자석이거든요. 네. 이게 락토페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요 공이 세균이에요. 얘가 지금 주변에 철분들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굉장히 커져 있죠.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락토페린을 한번 먹어볼게요. 한번 오, 막 뺏어온다. 오, 잘 된다. 주변에 있는 철분을 다 이렇게 락토페린 처리를 통해서 뺏어버리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 세균은 더 이상 번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락토페린이 세균의 먹이가 되는 세균의 생존에 꼭 필요한 철분을 차단해서 세균을 사멸시키고 염증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미숙아에게 생후 45일 동안 이 락토페린을 투여해봤더니 세균성 폐혈증 발생률이 70% 이상 감소하기도 했습니다. 아니 지금 이게 딱 봤는데 세균을 싹 가져가니까 막 보는 저도 너무 막 시원한데 맞아요. 이왕 저렇게 가져가는 거 세균, 막 지방 안 좋은 거 다 싹 다 가져가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. 네. 락토페린이 진짜 착하게도 지방, 그중에서도 내장 지방을 이렇게 싹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요. 자, 여기 제가 실험 도구들을 준비해 봤는데, 자, 여기 있는 풍선을 지방세포라고 하고, 제가 이 에어펌프를 통해서 주입하는 이 공기가 영양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 통로는 혈관이 되겠죠. 네네. 자, 지방세포의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들이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는지 한번 오, 보죠. 지방 커진다, 지방 커진다. 자, 이렇게 몸집을 점점 키워나가는데 바로 이때 네. 락토페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공급로를 차단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급로가 차단이 되면은 자, 이렇게 지방세포가 더 이상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어서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크기가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. 네. 이 잘라주는 역할을 락토페린이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이 지방세포의 영양분 차단 역할을 바로 이 락토페린이 해주는 거죠. 지방세포도 크게 보면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. 인간도 이렇게 굶으면 배고파서 쪼그라들고 뭐 결국에는 이제 지방도 쫄쫄 굶겨서 쪼그라들게 해주는 거잖아요.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흔히 성인이 돼서 뱃살이 찐다라고 하는 건 이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. 실제로 이 지방세포는 최대 4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. 이 락토페린은 이렇게 커져 있는 지방세포의 사이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. 쥐의 장각막에서 지방세포를 저렇게 분리를 시켜서 빨갛게 염색을 한 거예요. 근데 락토페린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하얘졌네? 어머 진짜 실제로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방세포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염색된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. 안 보여 진짜. 지방세포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. 와. 특히 김미라 씨는 암에 걸린 적이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을 챙기면서 다이어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이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암은 아무래도 재발과 전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꾸준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죠. 특히 비만 그 자체가 암 발생 비율을 또 높이니까요. 락토페린을 김미라 씨한테 더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락토페린이 내장 지방을 억제하는 동시에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락토페린을 투여한 후에 폐암 환자의 평균 생존율이 65%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한 논문도 있었습니다.
네, 또 다른 실험에서도 똑같이 8주 동안 락토페린을 투여를 했었는데요. 투여하기 전과 비교를 해서 혈중 내 중성지방을 포함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. 장갑막에 축적된 지방의 함량 또한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. 이게 내장 지방인 거거든요. 내장 지방이 줄어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지혈증과 같은 이상지질 혈증, 또 동맥경화의 증상 개선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맨날 선생님들 훈화 말씀처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. 갈수록 좋은 거는 줄어들고 안 좋은 건 늘어난다. 정말 락토페린도 마찬가지일까요? 네,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락토페린도 우리 체내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. 락토페린이 지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염증, 뱃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한 연구에서 락토페린의 농도가 옅어지면은 우리 체내의 비만도라고 할 수 있는 BMI, 허리대 엉덩이의 비율, 또 혈당 및 중성지방의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외부에서 락토페린을 추가로 섭취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외부적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락토페린은 락토가 우유였으니까 우유 많이 먹어야겠네. 자,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 락토페린이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우유 속의 락토페린의 함유량이 0.006%밖에 되지가 않거든요. 너무 적은 양이고 게다가 유당불내증이라도 앓고 계신다면 많은 양을 먹는 건 더더욱이나 그러네. 어렵겠죠.